여기 부모도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한 처녀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예쁘지도 않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런데 이 아이, 종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이건 가진 것도 가문도 미모도 없는 한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동등하다고 외친 이야기예요. 존엄은 재산이나 얼굴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내죠. 오늘의 책은 샬럿 브론테가 커러벨이라는 남자 이름 뒤에 숨어 세상에 내놓은 소설 제인 에어입니다. 제인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외숙모 리드 부인의 집에 맡겨져요. 하지만 그 집에서 제인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귀찮은 짐짝 취급을 받죠. 사촌오빠 존 리드는 걸핏하면 제인을 때리고 괴롭혀요. 어느 날은 책을 집어던져 제인의 머리에 상처를 내죠. 참다 못한 제인이 처음으로 대들어요. 그 벌로 제인은 외삼촌이 죽었다는 붉은 방에 갇혀요. 어둠 속에서 죽은 외삼촌의 유령을 본 것 같아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고 말죠. 리드 부인은 반성은커녕 제인을 눈엣가시로만 여겨요. 결국 그녀는 제인을 멀리 로우드라는 자선학교로 보내버리기로 하죠. 로우드 학교의 원장 브로크러스트는 아이들에게 굶주림과 추위가 영혼을 단련시킨다고 설교해요. 정작 자기 딸들은 비단 옷을 입고 있으면서 말이죠. 어느 날 브로크러스트는 전교생 앞에서 제인을 거짓말쟁이라 낙인 찍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받은 그 모욕에 제인은 수치심으로 무너져 내리죠. 그런 제인을 다독여 준 건 친구 헬렌 번즈였어요. 헬렌은 나지막이 말해요. 인생은 원한을 품고 살기엔 너무 짧은 거야. 겨울, 로드에 열병이 돌아요. 헬렌도 병을 얻고 제인은 밤새 그녀 곁을 지키죠. 다음 날 아침, 헬렌은 제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요. 그렇게 8년이 흘러요. 제인은 로드에서 교사가 되지만 이내 깨닫죠.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걸요. 제인은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 손필드 저택으로 향해요. 손필드 저택은 조용하고 웅장했어요. 집사 페어팩스 부인과 제인이 가르칠 프랑스 소녀 아델이 그녀를 반겨주죠.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따금 저택 꼭대기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페어팩스 부인은 그저 하녀 그레이스풀이라고만 얼버무리죠. 어느 저녁 제인은 길에서 낯선 신사를 만나요. 그가 탄 말이 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제인이 그를 부축해 일으켜주죠. 그가 바로 이 저택의 주인 로체스터였어요. 로체스터는 무뚝뚝하고 신랄했지만 제인과의 대화만큼은 즐거워했어요. 신분도 외모도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죠. 어느 밤 제인은 로체스터의 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발견해요. 제인은 물을 끼얹어 불을 끄고 그를 구해내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하지 않은 무언가가 오갔어요. 얼마 후 저택엔 아름답고 도도한 귀족 영애 블랑시 잉그램이 손님으로 찾아와요.
로체스터가 그녀에게 청혼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제인의 가슴은 조용히 무너지죠. 어느 밤 손님으로 온 리처드 메이슨이 다락에서 알 수 없는 습격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어 로체스터는 그 일을 철저히 숨기려 하죠. 저택엔 분명 감춰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 무렵 제인은 위독하다는 외숙모의 소식을 듣고 게이츠헤드로 돌아가요. 죽어가는 리드 부인은 뒤늦게 고백해요. 오래전 제인을 입양하고 싶어 했던 삼촌의 편지를 숨겼었다고요. 제인은 다시 손필드로 돌아와요. 로체스터를 다시 마주한 순간 제인은 깨닫죠. 자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요. 여름밤 정원의 밤나무 아래에서 로체스터가 청혼해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듯 번개가 치고 그 오래된 밤나무가 반으로 쪼개지죠. 청혼을 받으며 제인은 이렇게 외쳐요. 당신은 내가 가난하고 이름 없고 못생기고 작다고 해서 영혼도 마음도 없는 줄 아세요? 저도 당신만큼 영혼이 있고 마음도 있어요. 결혼식 날 낯선 변호사가 나타나 결혼을 가로막아요. 로체스터 씨에게는 이미 살아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 다락방에 갇힌 정신이상자 버사 메이슨이었어요. 로체스터는 오래전 속아서 한 결혼이었다고 고백하지만 제인에게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배신이었죠. 정부로 남아달라는 로체스터의 애원을 뒤로하고 제인은 한밤중에 손필드를 떠나요. 가진 돈도 갈 곳도 없이 그저 걷고 또 걸었죠. 며칠을 굶주리며 헤매던 제인은 어느 집 앞에서 쓰러져요. 그 집엔 세인트 존, 다이애나, 메리 리버스 3남매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낯선 여인을 따뜻하게 걷어주죠. 제인은 이름을 숨긴 채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상처는 여전했지만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리버스 남매가 사실 제인의 사촌이었고 마데이라에 살던 삼촌이 제인에게 큰 유산을 남겼다는 거였죠. 제인은 그 유산을 사촌들과 나누기로 해요. 세인트 존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떠날 계획이었고 제인에게 동행할 아내가 되어달라 청해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하는 청혼. 제인은 흔들리면서도 선뜻 답하지 못하죠. 고민하던 어느 밤 제인은 문득 바람결에 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요. 제인, 제인, 제인. 틀림없는 로체스터의 목소리였죠. 제인은 곧장 손필드로 향해요. 하지만 그곳엔 저택 대신 검게 그을린 폐허만 남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해줘요. 버사가 불을 질렀고 그 불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요. 로체스터는 하인들을 구하려다 시력과 한쪽 손을 잃었다고요. 제인은 로체스터가 머무는 외딴 저택 펀딘으로 찾아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죠. 로체스터는 그 손길만으로 그녀를 알아봐요. 훗날 제인은 이렇게 씁니다. 독자여, 나는 그와 결혼했다.
신분도 재산도 그 어떤 격차도 이제 두 사람 사이엔 없었어요. 제인 에어가 남기는 가장 단단한 지점은 사랑도 존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인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은 사랑이나 조건 앞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있나요? 샬럿 브론테는 100년도 더 전에 조용히 그렇게 되묻고 있었어요. 가진 것 없이도 끝내 대등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 답은 내리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